이번에 구입한 알파스캔 AVA2404 모니터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 모니터가 24인치가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고요. 한 13만원에서 한 15, 16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고, 27인치는 뭐 거의 한 20만원대, 32인치는 해상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눈속임 같은, 해상도는 그대로고 화면만 그냥 화소만 벌려가지고 화면만 키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짝퉁 32인치 이런 것들은 한 20만원대 구입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요. 한 30만원대 가는 것 같던데, 뭐 아무튼 24인치 정도가 그냥 보기에도 적당한 크기고,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고, 뭐 그냥 쓰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24인치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알파스캔이나 뭐 이런데 중소기업 치고 가격이 인지도 올라가면서 가격이 비싼 곳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그냥 인지도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좋은 패널을 쓰고 그런 뭐 부품에서 약간 더 양질의 뭘 한다든가 아니면 포트를 더 많이 제공한다든가 이런 옵션이 있어서 이제 비싼 건데, 평소에는 그냥 모니터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비싼 뭐 여러 가지 포트가 들어가고 기능이 있는 걸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번에 플스를 한번 구입해 볼까 하니까 이제 HDMI 입력이 필요했는데, 뭐 TV 같은 곳에야 HDMI 포트가 많이 있지만 모니터에는 HDMI 포트가 있는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몇만 원 올라가거든요. 일반 모니터들은 그냥 DVI랑 그 무슨 포트죠? 아무튼 그 DVI랑 아날로그 포트 두 개 정도만 있는 게 보통이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HDMI 포트를 있는 걸 구입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뭐 사실 캡처보드를 구입해서 어차피 하면 그게 더 편하긴 하지만요. 모니터에 HDMI 포트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와 플스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 화면을 봤다가 플스 화면을 전환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사실은 불편하죠. HDMI 포트가 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캡처보드를 사서 컴퓨터에 붙이면 컴퓨터 쓰면서 그 안에서 캡처보드 화면으로 뭐 플스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활용도도 더 넓고요. 아무튼 그래서 HDMI 포트가 있는 걸 한번 이제 찾다 보니까 그나마 알파스캔인데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통 그냥 제일 저렴한 거는 HDMI 포트 없고 그냥 일반 DVI 포트랑 이런 거만 있는 것은 한 13만원? 24인치 기준으로 그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16만원인가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광시야각 뭐 IPS 패널이나 뭐 요즘에 이제 뭐 VA 패널 종류로 나온 것들은 그렇게 또 싼 건 없고, 뭐 색감이 좀 떨어진단 말도 있고, 또 저가형의 경우는 뭐 13만원, 14만원짜리는. 저도 전에 산 게 이제 야마카시 24인치를 샀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저기 그 NVA 패널, 뭐 삼성에서 나온 게 이제 VA 패널이고 LG에서 나온 게 뭐더라? IPS인가요? 아무튼 그 VA 패널을 약간 개량한, 뭐 보급형 정도로 개량한 뭐 그런 거라는데, 야마카시 써보니까 색감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한번 그 VA 계열 패널을 사봐야겠다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MVA 패널이고 광시야각. 요즘엔 다 광시야각 사야죠. 뭐 TN 패널 이런 거 살 수 없죠. 그리고 LED 백라이트는 기본이고, 응답속도 5MS에 얘 같은 경우 이제 명암비가 3000대 1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1000대 1인데 명암비가 뛰어나서 뭐 좋다. 명암비가 뛰어나다는 건 그 명암 구분 단계가 뭐 더 세분화됐다는 거지만, 과연 사람의 눈으로 1000대 1하고 3000대 1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명암비가 높다 그래서 색감하고 명암비는 또 별개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색감이 화사하고 뭐 이러지 않나라는 기대는 뭐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명암비가 높으니까 색감보다는 이제 색 구분이 뭐 단계가 더 많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색감이나 뭐 명암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자유로운 단자.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을 뜯었는데요. 뭐 구성품은 모니터가 들어있고요. 모니터 무게는 역시 LED 백라이트라서 뭐 그게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밑판 이제 전체적으로 재질은 다 플라스틱이 사용됐고요.
밑판에 약간 메탈처럼 이렇게 B급 무늬를 넣어가지고 메탈스러운 분위기 레스나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리고 밑에 회전은 밑판 회전은 없네요. 고무 바킹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니터 고정하는 그 봉이 되겠죠. 봉이 들어있고. 그리고 DVI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HDMI 포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뭐 친절하게 HDMI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HDMI 케이블도 필요할 때 구입하려고 보면 뭐 한 3,000원짜리도 있고 뭐 만원, 2만원짜리도 있고 뭐 황금 케이블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상 HDMI 1.4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눈탱이 맞아가면서 1, 2만원짜리 HDMI 케이블을 살 필요 없이 그냥 HDMI 1.4 지원하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한 3,000원 정도? 한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구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3하고 1.4하고 뭐 소리까지 1.4가 영상하고 소리까지 포함해서 전송할 수 있는 뭐 그런 규격인가 그런 아마 규격의 차이가 있고 규격이나 전송 속도 같은 거에 차이가 있긴 한데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 하드에 연결하는 사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조금 그 눈탱이 치는 사람들은 뭐 사타 3 지원 이러는데 사타 케이블은 2하고 3하고 구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케이블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케이블이나 써도 되는데 괜히 사타 3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만 오히려 비싸게 받아먹는 그런 곳들이 좀 널려 있죠. 그런 거 이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원 코드가 하나 있고요. 전원 코드 한 3, 40개 집에 쌓여있는 2, 30개 쌓여있는 전원 코드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얘가 이제 스피커 내장인가 보네요. 스피커 내장이라 여기 이어폰 선이 하긴 요즘 스피커 내장 안된 모니터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쓰기에는 스피커 내장 돼 있는 게 오히려 깔끔하기도 하고 괜히 뭐 어줍잖아 5,000원 만원짜리 스피커 달아가지고 거추장스럽게 쓰는 것보다는 물론 음질은 별로지만요. 음질은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훨씬 좋지만 뭐 그냥 깔끔하게 책상을 구성하기에는 이런 내장형이 괜찮을 수 있죠. 모니터는 여기 그 패널 자체를 이렇게 그 반사되는 패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뭐 무광, 유광 이런 식으로 하이그로시 패널이라 그러던가? 뭐 그런 걸 조금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울처럼 반짝반짝 바로 반사가 되는 그런 깨끗한 패널이 있고 얘처럼 약간 그 불투명한 듯이 보이는 이런 패널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선명하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패널은 빛 반사가 좀 적은데 그런 광택 나는 패널은 빛 반사는 심한데 오히려 뭐 화면은 더 선명하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선명하진 않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 패널 자체 이런 거보다는 어떤 회사에 어떤 패널에 어떤 제품을 썼느냐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많이 나지. 뭐 이게 광택이네 무광이네 해가지고 거기서 차이는 저도 지금 야마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택이 없는 거고 그 전에 사용하던 그린 아이티인가 아무튼 거기 모니터는 광택이 있는 건데 패널이 야마카시 쪽이 이제 그 MVA인가요? 아무튼 그 삼성 계열 쪽에 그 패널이다 보니까 오히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쪽이 훨씬 화사하고 잘 보이는 편이고요. 얘를 한번 뒤를 볼까요? 뒤는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뒤는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에 뭐 LED 백라이트가 다 그러듯이 얇고 잘 빠졌고요. 밑에 포트는 DVI 포트랑 이게 D서브 포트였군요. D서브 포트랑 지금 HDMI 포트 3개가 있고 스피커 포트 있고 그리고 얘가 아답터가 내장된 방식이네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보통 그 저가형 모니터 저가형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답터가 별도로 달려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책상 위에 이제 아답터가 굴러다니다 보니까 좀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얘는 아답터가 필요 없는 그냥 전선을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서 그거는 나름 장단이 있겠지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답터가 있는 경우는 아답터 고장나면 아답터만 바꾸면 되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 한 2, 3년 쓰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LED라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 CCFL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한 수명이 한 2년?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엔 안에 이제 램프를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LED도 마찬가지겠죠. 뭐 화면이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전원부나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모듈이 한 3개인가 4개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뭐 전원부에 있는 무슨 뭐 콘덴서가 뭐 터진다든가 오래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AS 맡기면 비싸고 뭐 직접 분해해서 콘덴서만 사가지고 교체하면 뭐 한 5천 원, 한 5천 원 정도면 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수리기도 있긴 하던데 아직 수리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아답터까지 내장돼 있으니까 아답터에서도 고장이 나면 모니터 통째로 AS를 맡겨야 되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겠죠. 아답터를 사용하면 아답터가 고장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아답터가 내장돼 있으면 좀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전자제품 사서 이런 보호비닐 이런 거 안 떼고 쓰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비닐 한번 제거해 볼까요? 이게 지금 보호비닐을 아니 이런 네, 다 됐네요. 보호비닐도 깔끔하게 제거가 되네요. 전에 어떤 그린 ITC인가 보니까 이 사이에 이제 보호비닐이 찡겨가지고 조립 중에 뭔가 조립 미숙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비닐을 떼내느라고 조금 애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잘 떼지고요. 비닐은. 그리고 여기 이제 광택 있고 그러고 보니까 밑에 그 조절 그 부분이 있네요. 여기 전원이 있고 뭐 메뉴 있고 뭐 이렇게 밑에 달려 있고요. 얘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벽에다가 고정하기도 쉽겠는데 다른 제가 이때까지 사본 저가형 모니터들은 이 봉 같은 경우가 여기에 그냥 아예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해하려고 그러면 이 케이스를 뜯어내고 뭐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얘는 지금 요걸 그냥 끼는 방식이라서 만약에 벽에 이 배사호를 이용해서 벽에다 고정하고 싶다면 뭐 이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걸리적거린다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얘까지 그냥 떼버리고 할 수 있게 한 점은 괜찮네요. 이런 거. 여기 밑에는 체크무늬가 들어있어서 오돌도돌한 줄 알았더니 만져보니까 매끄러운데? 약간 홀로그램 그런 건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요즘에 나오는 평범한 24인치처럼 생겼는데 이제 켜서 뭐 화질이나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뭐 디자인은 그냥 무난한 거고 기본 스펙이나 이런 틈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모니터도 있는데 얘도 약간 틈은 있네요. 이 베젤하고 패널하고 여기 겉에 테두리 사이에 이 틈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틈이 약간 있는 편이긴 하네요. 이렇게 뭐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막 그 TV나 고가의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된 케이스를 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케이스 보면 그냥 좀 싼 티가 나요.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이나 전면만 반짝하고 전면에서 볼 때만 깔끔하고 이런 거지. 옆면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이거 딱 왜 안 맞게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 하는 생각은 뭐 다 드는 거니까요. 모니터마다. 뭐 아마 고가 모니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스마트폰처럼 딱 뭔가 이렇게 미디어한 디자인 그런 디자인을 바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무리인 것 같고 일단 한번 모니터를 켜봐야겠네요. 다리를 장착하니까 멀쩡하네요. 다리 장착하니까 멀쩡하고 넘어가는 것도 각도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바닥이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안정감은 좀 없는 편이고요. 뭐 책상이 좀 흔들거린다면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이 바닥 부분 여기가 조금 이렇게 뭔가 딱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게 좀 얇아요. 밑판이 이제 두껍고 봉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면 괜찮을 텐데 이 같은 경우 약간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보면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위쪽으로 덜렁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 뭐 전선 같은 거 할 수 있는 홀더가 하나 여기 들어 있고요.
근데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밑판은 조금 그러네요. 밑판 뭐 키보드 좀 치다 보면은 덜렁덜렁 하면서 얘도 그냥 흔들리는 거 이런 것도 그 사용평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데 뭐 바닥에서 흔들리면 모니터 흔들리는 거 조금 흠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바닥을 껴봤고요. 높이가 개인적으로 높이가 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도 역시 높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네. 목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편인데 아니, 모니터 쓰면서 목을 움직일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뭐 좌우로 조금 이동하는 경우 있지만 밑판이 안 돌아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모니터 굳이 모니터를 이동해서 쓰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약간 흔들린다는 거 요거 조금 단점일 수 있겠네요.